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미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완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예상치 68만 건을 크게 상회한 74만 건이 발표되면서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셔야 하는 게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악화되다 보면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늘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시장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대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 모셨는데 오늘은 좀 화사한 화이트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살이 쪄가지고 정말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더 보기 좋은데요. 네, 제가 조금 마른 체형이었는데 최근에 살이 좀 쪄가지고 나아졌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조금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네, 잘 어울리세요. 네. 오늘 일단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뭐 회의 전일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OMC 회의록이 특별할 것 없다. 네. 예, 특별할 거 없기 때문에 어떤 달러에 대한 재반등 구조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고용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일단 파월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대한 구조를 고용에 맞추겠다. 완전 고용을 시사했죠. 완전 고용에 대한 수준 범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다, 인내하고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자세한 전략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 고용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발표가 되면 시장이 지금 회복이 늘어졌네 하면서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고용지표가 완화될 때까지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늘리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해양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네, 저희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이 기술주들의 랠리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all-time high, 최고가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지금 뭐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고 빵 주식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파트너사인 알파벳까지 모두 1% 상승대에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69만 4천 건을 상회한 74만 4천 건이 발표됐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고용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니 나스닥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은 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13,746.25, 25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네, 나스닥 오늘 상승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선물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뒤에 띄어져 있는 차트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개장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 마스터의 생각이 궁금한데 일단 팻말로 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관망 나왔네요.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인데 오늘 왜 관망일까요? 오늘 좀 이따 제가 60분봉 차트 보여드릴 건데 네네. 지금 1분봉상 이제 미장 개장하고 지금 정확하게 30분 지났죠. 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여기서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항이 좀 세게 걸립니다. 네, 크게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 네. 일단 위치값상 지금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 13,780에서 13,790 구간. 여기 저항대가 굉장히 세요. 네, 780에서? 네, 790 사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분 봉상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30포인트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은 지금 화면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 차트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의미가 오늘 없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한번 쉬어야 됩니다. 나스닥은. 저였으면은 거래 안 해요. 오늘 거래 안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증시랑 이제 코스피 지수가 쉬지 않고 올라갔죠. 인프라 네.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항상 얘기했었던 게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주식장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단가가 13,050포인트 이탈 지점이었는데 이 포인트부터 사실 굉장한 상승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이제는 부담되는 레벨이죠. 네. 지금 단가가.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봉 차트입니다. 지난주부터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이 걸려요. 저항이. 여기를 캐치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저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돌파한다면은 이제 틱 차트로 데일리 매수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돌파 못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한 텀 쉬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조정 랠리 걸리면요. 내일 국내 증시장도 한 텀 쉬어가는 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게 그럼 변곡인가요? 라기보다는 이제 한 차례 쉬어가는 타임이 드러날 수 있어요. 최근 상승 기반에 대해 한번 쉬어가는 장. 더 큰 도약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위해 네. 조정이 나와야 또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한번 쉬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그 국면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제 채널상 구성에서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한 구성을 평가해야지 여러분들이 데일리 구간에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운 레벨링이에요. 오늘 기준하에. 너무 고점인가요? 네, 너무 최근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이 정도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미증시가 제가 사실 이제 12,000 후반대였죠. 이때부터 좀 얘기 드린 게 어디까지 도달이 가능할까라고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14,000 이제 900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코스피는 3,500선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이게 키포인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뭐 어닝 시즌 발표 있죠. 이제 델타항공부터 시작해갖고 좀 발표가 이어지는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도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은 기업에 대한 분석 평가가 상승률이 지난 분기와 좀 비슷할 것이다. 워낙 이제 작년 대비해서 평가는 작년에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작년 평가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분기 대비해갖고 지난 분기랑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서 시장 리포트에서 전반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거는 네.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 조건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이지만은 네. 어떻게든 좋게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악조건이었으니까 작년 기준이 좋게 나오겠지만은 오히려 좋게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악재 조건이 없기 때문에 흐름대로 갈 것이다 라고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흐름대로 갈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은 바이든표 인프라 정책이 반영되는 시기다. 반영되는 시기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지려면요? 그러니까 조정이 세게 나오려면, 조정이 세게 나오려면 딱 하나 있죠. 국채금리가 아닌가요? 아니, 국채금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공화당에 대한 반박이에요. 아, 통과를 프리패스를 못 한다면? 아니요, 세게 한번 걸고 넘어진다면 네. 조정세가 좀 세져요. 그러니까 부양책 통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죠? 한 번에 걸림돌이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네. 좀 세게 조정이 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일봉상 기준으로 지금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강한데 네. 작년 일본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일본 기준. 자, 작년에 이제 실업급여 수당 갖고 싸웠었죠. 작년 9월입니다. 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작년 9월이에요. 상승 기반 가다가 제대로 태클 한번 걸어요. 이게 정치 싸움이 돼버렸어요. 부양책이다 보니까 재정정책에 대한 부양, 인프라 정책은요. 네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입법이에요. 상하원에 대한 통과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작년에 뭐 갑자기 시장의 수급이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때 시기가요. 공화당에서 태클 제대로 걸었습니다. 이거 못한다고. 그러다가 합의점으로 낮추고 평가하니까 재상승 가다가 또 한 번 걸리고 결국은 크리스마스 다 돼가니까 부랴부랴 통과를 시킨 게 작년에 실업급여 수당 통과였어요. 인프라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블루웨이브가 완성됐냐 안 됐냐에 대한 차이죠. 지금 시기는. 이땐 블루웨이브 없었어요. 공화당이 쉽게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네. 트럼프 정권 때. 근데 지금 바이든 정권에는 블루웨이브 완성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실리는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실리는 시기. 미증시가 드디어 이제 신고가 인근에 왔죠. 여러분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예상된 수순. 지금 14,900 레벨링까지 앞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갈 건데 지금 걸림돌이 있으려면 공화당의 태클밖에 없어요. 인프라 정책 계획 떴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위험 자산이 주식 쪽에 수급이 쏠릴 거고 코스피도 계속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지금 단편적인 평가입니다. FOMC 회의록은 좀 이따 할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록에 대한 반영 여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증시는. FOMC 회의록 가지고 증시를 평가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정말 시장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시장 볼 줄 모르는 거. FOMC 회의록은요. 여러분 통화정책에 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달러 평가예요. 최근에 회의록에 대한 기반으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던 건 실질금리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율, 이제 채권금리 안정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뭐 채권금리와 동반해서 안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FOMC 회의록에 대한 결과 반영은 달러고 이는 곧 국채 금리, 골드에 대한 평가값이 달라지는 거지 증시에 대한 반영률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대다수 평가는요. 다음 주 어닝 시즌에 있을 예정이요.
당연하게 지난 분기와 비슷할 것이다. 이게 우상향에 대한 랠리를 가더라도 최근 고용시장에 대한 회복 강세와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높게 평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좋은 조건보다는 엄청난 호재보다는 그냥 다만 악조건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다음 주 어닝 시즌 저희가 맞춰서 발표하겠지만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지금 시장은 인프라에 대한 계획 발표 이후 쭉 상승세다. 다만 오늘 차트는요, 고점 부담에 대한 랠리예요. 고점 부담에 대한 랠리. 지지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요, 지금 13,690포인트에서 한 번 더 지지받고 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고점에 대해 향해 가는 수순에 이르렀는데 여기 이제 고점 부담에 대한 레벨링이 한번 충돌을 합니다. 그럼 저항력이 한 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황이랑 엇갈리는 거죠. 시황은 매수세다.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한 번 흔들 수 있는 국면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쉬세요. 미증시 하시는 분들. 단타 구간, 데일리 초단타에 대한 어떤 스캘핑 구간은 출현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이 부담에 대해서 이제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시는 어떤 모멘텀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고 가는 걸 꼭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또 리스키한 시장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좀 3월 달에 증시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달러와 금의 문제지 더 이상 증시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가 이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데 만약에 공화당 측에서 태클을 건다면 이 부양책의 제동이 걸리게 될 테고, 이런 이슈들이 나스닥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승 제한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현재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미국의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때문에 골드가 반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국채 금리가 1.6%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까지는 계속해서 완화 기조 유지하겠다, 테이퍼링 안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죠. 자, 현재 골드 시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는 0.9% 상승해서 1,75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여전히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골드는 이제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말한 그 저항값에 거의 다 도달하지 않았나요? 전일 지금 위치값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 구조상 오늘 진짜 체크 중요해요. 골드. 좀 상승세가 센데요? 지금 채권 금리도 이제 저점 바닥을 좀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 내에서 이제 고점에 대한 평가값을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할 시기죠. 여기 구간이. 오늘 저항력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있나요? 오늘 든 거는요, 이 구간 60분봉에서 저항 레벨링이 한번 발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늘 여기서 주요 키포인트로 봐야 돼요. 오늘 저항력이 살리는 구간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보고요. 이제 진입 구간이 내일 보면요, 저항력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17,040포인트 이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매도 랠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1,700? 1,740포인트. 네, 1,74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한번 들어가면 매도 랠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국채 금리가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63%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안정화 들어가니까 금값이 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채 금리 하방 구간이에요. 그럼 금값이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항 체크하고 여기 자리에서
저항 체크하고 만약 치고 올라간다면 관망 들어가고 여기서 1740포인트 이탈 나오면은 그대로 매도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1.6에서 2%의 사이에 대한 레인지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국채 금리가. 자,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돌릴게요. 잠시만요. 네, 국채 금리가 지금 완화 기조라서 골드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국채 금리 한번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보시면은 1.635%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한 저평가 구간은 1.6%예요. 무슨 뜻이냐? 다 왔다는 겁니다. 저점 평가가. 말 번역하면은 금값이 고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점 돌파하고 국채 금리가 1.5%를 치고 나간다면은 추가적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이 출현되는 거죠. 그럼 금값 하락하는 겁니다. 금값 하락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드러날 수 있고 오늘 고점 레벨링 형성 포인트만 만들고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요 매도를 준비하되 고점이 어디서 형성됐는지 체크 뒤에 이탈되면은 그때부터 매도세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이 구간. 시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1.6%에서 2%가 국채 금리에 대한 레인지 구간이다. 올해 지금 드러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금값 한 번 더 매도세로 내려갈 수 있는 주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록 잠깐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에 대한 하방권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금값이 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회의록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게 2주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번 회의에서는 좀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왜냐면은 3월에 평가했던 어떻게 보면은 내용인데 네네.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지난주 지표 발표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고용 지표요. 그죠? 네.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죠. 네네.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은요. 고용 지표 발표 전에 나왔던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 못하는 회의예요. 아, 네네. 이해하시겠죠? 이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지표가 반영이 안 된 거면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뭐 최근 어떤 기조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큰 기조는 변경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고용 지표가 너무 상승세로 올라갔어요. 이번에 미국 쪽에서. 자, 일단은 회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의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FOMC 회의 이후에 2주 뒤에 발표된 회의록 내용입니다. 회의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근데 이거를 공개 시장에 꺼내놓는 거예요. 2주 뒤에. 근데 그게 발표가 전일 있었어요. 과연 3월에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 무슨 뜻이냐? 3월에 나왔던 회의에 대한 전문 내용과 크게 기자회견과 크게 네. 다를 내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연준이 제일 집중하는 건 뭐예요? 목표 달성이에요. 목표 달성. FOMC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집중하는 거는 목표 달성입니다. 이 목표 달성이 뭐냐? 고용 수치에 맞추겠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긴축 정책에 대한 가능성 시사기 때문에. 자, 고용이 어느 정도 끌어올랐다. 그러면은 연준은 발표 값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표치를 보고 우리는 그때 긴축을 한번 시사해 볼게. 이겁니다. 자, 긴축이 뭐예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그죠? 거죠. 돈을 덜 풀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돈을 덜 풀겠다는 내용 자체가 나와버리면은 반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가 이제 초강세가 나와요. 아, 그렇겠죠. 원웨이. 정확히 원웨이입니다. 적어도 6개월은 원웨이 가요. 6개월이나 강세다? 네, 6개월은 원웨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연준은요, 아직은 아니야, 이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 아직은 도달 안 됐어. 그럼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는
내년에 긴축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내년 초에. 이 왜 정도군요. 내년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용 지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까지는 고용 지표가 회복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서 평가하기 때문이죠. 내년 초반에 발표하고 시작은 이제 한 6개월 뒤에 3개월 뒤, 6개월 뒤. 11월쯤부터 달러를 좀 사면 되나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가요?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한번 달러에 고려를 대한 그럼 이때 뭘 봐야 되냐면 달러에 네. 대한 강세가 이어지면은 네네. 골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반대통화. 선물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로 매도 관점이 굉장히 살아날 건데 그때 가면은 또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1년은 버텨야죠. 넘버원에서. 아니에요? 안 하실 건가요, 같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세요. 네, 아유, 벌써, 해야죠. 해외 선물 또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건데. 네, 내년 상반기 네. 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때 유로 매도 보시라고. 근데 아직은 멀었다는 점 네. 기억하시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네. FOMC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직은 멀었다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사를 회의 때 했었고 목표는 고용치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네네. 야, 우리 성급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시장이 놀라지 않게 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일전에 2013년도에 버냉키 사건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 달러가 초강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죠. 구두로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놀라지 않게 네네. 이렇게 고용 수치가 근접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재료를 뿌려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회용이 기자회견을 했고 네. 회의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어제 꺼낸 내용이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사실 연준에서는 2023년부터 금리를 네. 인상하겠다는 걸 거의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왜 긴축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언급인가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점도표상 이제 롱텀이라고 해갖고 네. 2023년부터 금리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없었나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2023년 이후에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3년도 이후 롱텀이라는 어떤 여지만 냅둔 건데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요. 순서가 있어요, 사이클이. 왜 지금 여기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화면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테이퍼링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테이퍼링. 자, 이 화면 볼게요. 테이퍼링, 상반기 테이퍼링. 여러분들 이게요. 네.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금리 인상이에요. 자산 매입 축소. 네. 이게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뜻인데 네. 무슨 뜻이냐? 이거 하면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뿐이지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건 돈을 더 풀겠다는 거고 채권 매입을 테이퍼링이 그겁니다. 여러분 용어 잠깐 설명드릴게요.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요. 지금 1년 매월 어떻게 보면은 자 800억 달러 잠깐만 헷갈려갖고 1,200억 달러 400억 달러에 1,200억 달러죠. 네. 네, 원화로 하면은 이제 한 원화 얼마 정도 하죠? 140조 지금... 정도 되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140조는 네. 넘겠죠? 140조 한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월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국채 섞여 있고 이제 MBS 채권 섞여 있고 이렇게 기타 채권이 좀 섞여 있는데 거의 이제 국채와 MBS 비중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근데 800억씩 국채 사고 있고 400억씩 MBS 채권을 사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700억으로 줄이고 시사하고 게시할 때 700억으로 줄이고 그 다음은 600억으로 줄이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안 사게 돼요.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아예 안 사게 됐나요? 네, 아예 안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아예 안 사게 되고 그 다음 하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이 순서상은요, 여태까지 어떤 통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을 펼친 나라에서
이 사이클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테이퍼링 시사가 즉 금리 인상이다. 왜냐?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이제 발표될까요? 제로금리에서? 이런 생각하면요. 매매 못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보고서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을 구성을 하면요. 1년은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달러는요. 이때 초강세 나와요. 여러분들. 그때 유로 매도 들면 진짜 돈 많이 법니다. 제가 왜냐면 2016년도에 유로 매도로 좀 큰 수익이 났었는데 네. 그때 했었던 게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했을 때 테이퍼링을 시사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유로화가 쉬지 않고 위로 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위로. 못 먹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누르고 냅두면 수익이에요. 반대 방향 보면은 진짜 이때 완전히 계좌 반대로 갑니다. 손실만 늘어나는데 정방향대로 테이퍼링 시사하자마자 유로 매도권 들어버리면요. 이때만큼 많이 먹는 시장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결론은 뭐냐면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전일 회의록 별 내용 없었다. 시장은 고용지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고용지표의 이 발표는 고용 발표 이전에 나온 게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전문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아직 연준은 고용지표에 집중하고 있다. 근데 다만 네. 회의가 있은 다음 이번 달 초에 여러분들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네네.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 말이 이번 달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번 달 회의에 좀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값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나온 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물가 상승률하고 고용지표예요. 딱 두 개예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죠.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당연하게 예상치만큼 나오는 거고 예상치 당연히 우상향 될 가능성도 높고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건 고용지표죠. 매달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앞으로 굉장한 시장에 대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 시사드리고 지금 FOMC를 얘기 드린 거는 달러 값에 대해서 추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오늘 고점만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고점만 체크를 하고 지금 175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1740포인트 이탈 나오면요. 그대로 다시 하방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용지표에 별표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준이 이 고용지표, 완전 고용에 따라서 긴축을 할지 완화를 할지를 지켜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 달러 지수도 92.1달러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92달러 이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달러는 제가 이제 유로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크루드 오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보다 크게 급등을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솔린 재고가요. 20만 배럴 하락으로 예상을 했는데 400만 배럴이나 증가를 하면서 이 수요 우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유 재고는 사실 예상치 140만 배럴 하락인데 발표치가 352만 배럴 하락으로 나와서 오히려 호재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가솔린 재고가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지가 의문인데 일단 크루드 오일 가격 먼저 체크하시죠. 네, 현재 오일 가격은 0.89% 하락해서 59.2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유가 뷰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
떨어뜨릴 뻔하셨어요, 지금. 네, 고민을 하시다가 관망 드신 것 같은데 오늘 유가도 관망이네요. 지금 차트 보면 답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차트 네네. 보면 답 나옵니다. 이거 매매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매매 못하는 것만 나오는데 제가 요새 최근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차트 수렴하죠? 간단하게 이제 모이는 구간만 볼게요. 네, 이거 지금 방향성 확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이때 매매하면 안 돼요. 이거 힘들어요. 사실 이제 매수냐 매도냐 방향만 봤을 때는 저는 매도 방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58.50 이탈 나오고 나와야지 56레벨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매매 모멘텀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네. 이게 어떤 방향성으로 쏟아져야 돼요.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거 지금 함부로 건드면 안 돼요. 유가가 제일 힘들어요. 유가가. 유가는 사실 최근에 횡보하면서 너무 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들어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네네. 지금 사실 이제 간단하게 좀 오펙에서 5월부터 좀 감산에 대해서 줄이기로 감산을 조금 줄이기로 완화하기로. 단계적으로 감산을 그죠. 5월, 6월. 하지 않기로 증산하는 걸로. 증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감산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말을 바꿀게요. 감산을 완화한다. 그렇죠. 감산을 완화하는 거죠.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감산량이 뭐 사우디 기준으로 매월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 70만 배럴, 50만 배럴, 30만 배럴 완화를 한다. 근데 이게 최근 리포트 내용이 있는데 네. 잠깐만요. 리포트 한번 보고 갈게요. 준비를 했는데 역시 모든 분야별로 이렇게 리포트를 꼼꼼하게.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자, 역시 시황의 달인이네요. 부끄러우신가요? 아니 밖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스튜디오 안에서만 그러시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자, 읽고 갈게요,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회복에 집중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오펙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볼게요. 자, 감산량을 줄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 대한 강화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 쪽에서 원유 생산량도 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 포인트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차트가 만족을 못해요. 차트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매도에 대한 방향이지만 좀 더 유가가 하방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겠다. 지금 59레벨에서 55레벨, 56레벨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시사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차트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유가가. 최근에 사실 이제 이란 핵 합의 부분에 대한 복귀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국면이에요. 네. 핵 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현재 원유 시장에는 가장 불확실성은 이란의 핵 합의 복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핵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여기를 탈퇴한 거야.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 조치라고 너네 공급 못하게 다 막아버릴 거야. 이런 협박 조치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핵 합의 복귀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도 생산국으로서 좀 공급량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네. 그죠? 여기 써 있네요.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네. 만약 핵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네. 유가에 대한 하방 국면이 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좀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지금 차트 구간에서 어떤 핵 합의에 대한 문제점에 좀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인데 문제는 차트가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이 하방 랠리 구간 있죠. 58.50에 대한 이탈 국면이 들어설 시 제대로 된 하방 국면이 들어설 가능성이 오래 높겠다라고 시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하세요. 관망.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네. 쉴 땐 쉬세요.
좀 과감하게 쉬라고 얘기 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지금 대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알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들어주셨고 또 이란의 핵합의라는 문제가 앞으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는 2주의 최저치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뭐 국채 금리도 계속 완화되는 그런 시기고 지금 뭐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촉매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향방을 잡지 못하고 계속 2주의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시면 92.13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달러가 92달러 이탈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전에 유로 FX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네, 유로 FX는 0.3% 상승해서 1.191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는 지금 1.19200달러 돌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상품이 관망 아니면 매도네요. 네, 사실 제가 전일 포인트를 유로를 이제 1.19500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맞아요. 매도 포인트를 지금 아직 도달은 안 됐어요. 네네. 도달은 안 됐는데. 200은 돌파했네요 지금. 네, 200은 돌파했는데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오늘 이탈로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지금 제 차트 구성상 달러 차트가 조금 변수가 생겼어요. 원래 매도에 대한 포커싱을 좀 맞출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러 차트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달러 차트를. 왜냐면은 반대 조건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게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선물 지수. 이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지금 92.15 자리를 지지를 한번 받았어야 돼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지지받았어야 돼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92.15 자리. 근데 이탈이 나왔네요. 지금. 그럼 이때는 변곡값을 지는 것보다는 지금 달러 값이요. 여기 상단 채널 보시면 엘리언트 파동이 미리 다 생겼죠. 여기 1번, 2번, 3번. 그러면은 지금 이 저항대 보이시죠? 추세선. 이 저항대 밀리면 그때 유로를 매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자리.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 기준으로 유로를 평가해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 일단 있는 이유는 파월에 대한 어떤 기조가 크게 변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추가 강세에 대한 장이 드러날 수 있는데 제가 수치값상으로 봤을 때는 자 4시간 봉으로 볼게요. 240분 봉으로. 지금 달러 값이 한 번 더 도달 범위에 끼칠 수 있는 거는 94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있어요. 94달러 선이요? 네, 94. 단기적으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당분간요. 당분간? 그럼 이 랠리가 한번 부여가 돼야 되는데 네네. 여기 자리죠. 랠리성으로 한 번 더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이 이탈 전부터 다시 유로를 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는 게. 왜냐면은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 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여러분들이 포인트 보시려면 손절을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1.19500에 대한 위치값을 보면요. 손절에 대한 위치값을 딱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보실 때 기준을 정확하게 내려드릴게요. 정확하게 내려드립니다. 달러에 대한 위치값이요. 92.5가 돌파 나오면 달러 선물 지수입니다. 92.5가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 유로 본격적으로 매도 보세요. 아시겠죠? 92.5달러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죠. 이거는 좀 오늘은 안 나올 것 같고 네. 오늘 랠리성을 지켜본 다음에 이 네네. 추세에 대한 돌파를 지켜봐야죠. 한 0.4달러 정도 남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0.4인데 이 진폭이 생각보다는 하루 내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하루 내. 더 네. 지켜보다가. 오히려 저는 지금 잘하면 유로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안정성 있게 가죠. 92.5에 대한 돌파가 나올 시 이 자리죠. 네. 지금 1시간 봉입니다. 이때부터 유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강세니까 반대로 유로 매도 본격적으로 그 자리부터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제가 해외선물 넘버원 하면서 네네. 진짜 자리값을 제공하기가 제일 힘든 날이네요. 아, 오늘 다 애매한 날인가 네, 봐요. 정말 애매한 날이에요. 다 모든 포지션. 제가 사실 제일 기대했던 게 유로인데 네. 지금 가능성 있겠다. 이거 지지 포인트 들어서면은 유로 고점 쓰겠다 하고서 제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네. 들어오기 전부터 달러 차트 보면서. 근데 지금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이 자리가 삐져나왔다는 건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여기 엘리언트 3파 나왔던 이탈 위치 값으로 유로 매도를 측정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일 회의록 내용이 사실 지난달 회의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달러에 대한 다시 한번 재강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연출은 있다고 봐요.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값이 있는데 92.50 달러 값 이탈 시 그때부터 네. 유로 매도 본격적으로 본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가 92.5달러 선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유로 FX 매도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달러가 상승을 하려면 국채 금리가 함께 올라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좀 달러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나요? 제일 쉬운 건 그거죠. 네. 우리는 국채 금리? 아니죠. 이제 미국 페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아. 이 기조 유지. 단순하게. 왜 그럼 달러가 오르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 달러가 약세가 펼쳐지려면요. 네.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불러야 돼요. 공급량.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가 약세 펼쳐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있어야지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방향성이 확보가 되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겠다. 우린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보기가 힘들죠. 굉장히. 왜냐하면 최근에 반대 통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로존. 유로존. 유로존이 최근에 ECB에서 나왔던 정책이 뭐였죠? 어떤 정책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앵커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유로존에서 어떤 정책이었죠? 분명히 말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요? 네. 팬데믹 긴급대출 프로그램. 비슷합니다. PPP 아닌가요? 네, PPP 관련된 건데 반은 맞췄는데 새로운 걸 얘기했었잖아요. 네. 유로존에서. 말씀해 주세요, 빨리. 네,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네. 빠르게 채권을 매입하겠다. 기억하시나요? 속도. 네, 그죠. 기억이 채권 매입 났습니다. 속도를 좀 확대하겠다. 네. 사람들이 이제 페드에 원하는 건 그거예요. 뭐 새로운 거. 기억나시죠, 이제? 네. 네, 속도에 대한. 좀 섭섭하네요. 네, 좀 섭섭한데. 네. 알겠습니다. 채권 매입에 대한 네.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유로존의 얘기가 있던데 이제 반대로 미국 쪽 페드에서는 가만히 잠잠히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모멘텀을 나섰는데 네. 아직 저는 이게 유지 중이라고 봐요. 사실. 그리고 달러가 좀 추가적인 강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되는 게 미국은 가만히 있으니까. 네,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달러에 대한 추가 강세를 조금 더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유로에 대한 저항력을 뚫리면은 그때부터 달러에 대한 저항력이 뚫리면은 그때부터 유로 매도권을 보자. 이게 제 집중 포인트예요, 지금은. 오늘 일단은 제가 매도를 든 거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안 나오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출연이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금 어떻게 보면 한 주 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92.50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2.50달러 선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뭐 ECB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지만 연준은 그에 비해 새로운 정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에 대한 공급성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끝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여러분들. 네. 네, 짧게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제가 어떤 위치값을 정확히 설명 못 드렸던 거는 차트가 어려우면 쉬고 하는 게 답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전문가가 다 알면요. 떼돈 벌었어요. 재밌는 얘기죠. 저는 쉬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안 보이면 쉬기 때문에 누적 수익을 좀 쌓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수익 나시고 지금 증시가 계속 상승세인데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계좌 항상 빨간불 켜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까지 해드리면서 오늘 1시간 고생해주신 회원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